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됐는데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전체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한미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지난주만큼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의 낙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살짝 버겁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크게 이끌고 있는 두 가지 업종 자체에서 살짝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힘든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구간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시 반 정도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가까지 순매수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겨져 있는 2023년 중에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시진핑의 에이펙 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17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셧다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셧다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기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셧다운이 됐었던 경우가 지난 30년, 지난 40년 동안 약 20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셧다운을 하고 나서 증시가 급격히 밀렸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1976년 이후에 셧다운이 된 적이 딱 20번 있는데 그중에서 9번은 하락을 하고 10번은 상승을 했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셧다운이 되면서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과거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셧다운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까지 이제 4거래일, 5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주면
연말까지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들 있죠. 미국의 셧다운 부분, 이 부분이 이번 주가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비중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셧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됐을 때 그 자금을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부 다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유로 좀 하시고 연말 같은 경우는 이 셧다운 이슈에 따라서 좀 더 밀리거나 아니면 횡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이 강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반도체 쪽이 크게 밀리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정도의 폭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게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미증시에도 호재성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종목군들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는 셧다운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포트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포트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장도 힘이 빠지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템트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웨이퍼 표면 장비 검사를 국산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7%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3,8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영 ENC를 살펴보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1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가 넘게 빠지면서 3,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10%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58,20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뷰노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9%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3,1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줍니다. 7%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43,35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서도 HBM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고객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서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꽤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크게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매물출회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출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3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9억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향으로 매출이 1,000억 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상반기 때 매출이 1,000억 정도는 여유롭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부분 매출이 312억인데 2024년도에 매출이 1,00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의 하락, 낙폭이 좀 더 커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 많이 밀리고 있고 지난주 시간외 단일가에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던 것은 그간
상승한 것에 대한 매물 출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지만 실적 자체가 안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여러 투자자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낙폭이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이 담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SK하이닉스에서 2024년도에 1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한미반도체냐라고 한다면 그간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만 놓고 보자면 지금 뭐 그렇게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려는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간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고, 지난 거래일만 하더라도 사실 상승률이 10%대로 나타났고 종가 기준으로 7%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어닝 쇼크가 나오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실제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아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에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은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상승한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지정드리는 손절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잘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보유한 상태에서 손실이 나는 분들보다는 수익이 나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목표가를 제가 63,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차라리 오늘 종가까지 좀 밀리고 나서 저점 잡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리가 의심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대한민국 증시 2024년도에 다른 아시아권 증시라든지 뭐 신흥국 증시 중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명분을 댔었냐면 대한민국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명분을 만들었었는데, 그 명분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잘 매수해서 대응해 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 종목 한 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의 약세로 인해서 같이 엮여서 하락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만큼 못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내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못 오른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날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서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손절 라인은 54,000원, 목표 주가 63,000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주 투자에 대한 팁도 전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뷰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 4편이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뷰노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잘 알려진 기업이죠.
뭐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의료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오늘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JLK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뷰노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JLK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의 지분 변경, 뭐 지분을 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이 낙폭을 전반적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은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JLK와는 좀 다르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그보다 좀 더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오늘 낙폭이 큰 뷰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뷰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상단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거나 하락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설립된 뷰노, 뭐 의료 AI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의료 AI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주가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뷰노 같은 경우 지금 8.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뷰노가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뷰노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손절가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뷰노 같은 경우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뷰노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9월 7일에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흘러내리다가 다시 또 반등하려나 싶더니 다시 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인사이트를 전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뷰노 같은 경우도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만 뷰노도 마찬가지고 앞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대응이죠.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현재 33,5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반등을 하게 된다면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29,500원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뷰노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29,500원, 기왕이면 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바로 해주면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는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되 그래도 현재 상황에선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 잘 지켜달라고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29,50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이지만 이후로 더 올라가는 상방이 열려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PC와 콘솔 검은상업 매출의 반등으로 인해서 3분기의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효과와 또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의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를 62% 정도 하회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처음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이 게임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네오위즈라든지 관련주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펄어비스가 유독 약한 모습이죠.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꺼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작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제 후속작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후속작이 나온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죠. 그래서 후속작으로 나온다고 이야기가 됐었던 게임의 이름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붉은 사막이란 게임이 올해 연내로는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16일부터 진행이 되는 지스타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컴코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붉은 사막이 연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스타에서도 이제 뭐 참가자에게 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B2B 형식으로 기업들 간의 그런 정보 공유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스타 이후에도 게임주들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인 이제 게임주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수준의 낙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주가 흐름이긴 해요.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게임주들이 다음 주에도, 질서가 끝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오히려 뭐 2차 전지들 적자 전환이 되고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펄어비스를 제외한 다른 게임주들은 또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몇몇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중에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마이너스 6%대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야를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펄어비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상거래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시점일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는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단기적인 낙폭이 커요. 낙폭이 크고 게임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을 저는 높이 보고 있는 이유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자금 자체가 흘러 들어갈 만한 그런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업종 자체가 반도체 정도, 그 외에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부담은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전 여기서 저점대를 잡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버티자 의견, 그리고 현재 4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44,000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44,00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35,000원대로 이렇게 좀 넓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테마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느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깊이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44,000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4,000원, 손절 라인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장님과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3분기에 영업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분기 흑자를 기록한 게 10개 분기 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무려 5% 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이 실적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가 분기의 실적 발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의 하단치, 상단치, 그다음에 평균 예상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영업이익 기준의 하단치가 1조 3천억 원, 상단치가 2조 3천억 원이었고요. 평균 예상치는 1조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치는 1조 9천억 원대 후반을 발표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실적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잘 나온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파악을 해야 될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분기 내년까지 실적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까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전기를 판매를 할 때 우선은 전기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재고를 갖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온 단가보다 판매하는 단가 같은 경우가 올라갔기 때문에 호전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다음 분기까지는 연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가 유가가 $100 기준을 넘어가면 이 부분 변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음 분기까지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해 볼 부분은 내년의 유가 수준과 그다음에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하냐 여부거든요. 이 두 가지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변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외부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땐 뭐 100%를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에 인상을 단행했었어요. 여기에 연결해서 내년엔 또 변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총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전기료의 인상 단행 부분은 변수로 놓고요. 다만 이제 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분기까지 연속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는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가져가서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뭐 실적이 다음 분기까지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주가도 그에 발맞춰서 좀 우상향하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기업을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실적에 근간하는 건데요.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공기업은 그렇지가 않죠. 기업에서 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부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 보니 뭐 다음 분기까지 실적은 좋을 수 있겠지만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그만큼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력 같은 경우가 기업이 있지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우리가 각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선정을 할 때도 가격 전가력,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할 때 단가를 기업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그렇다 보니 우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주도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이사님께서는 내일까지는 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적 효과가 그러면 단기적 내일에 좀 그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일까요? 끌고 가기보단 하루에 제한적인 점을 두는 게 이거든요. 이거는 팁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 다음 날이 리포트가 나와요.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해 중간 밴드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리포트에 영향을 받아서 내일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에 나올 리포트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신제품 출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떤 신제품 출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많은 제품들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제품이 올해 나왔고 내년에 나온다고 해서 네. 기업 측면에서는 달라질 거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성능을 올려서 나온다거나 네. 올해 출시를 못했던 제품이 내년에 나오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강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기대감까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감은 좀 유입되고 있으나 네. 내년에 올해 출시되지 않았던 게 이제 출시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긍정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출시되지 않은 게 내년에는 출시가 된다. 그러면 사실 더 기대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깊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OLED 섹터입니다. 네. OLED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TV를 볼 때는 LCD TV를 아직 많이 보고 있어요. 네. OLED TV 같은 경우는 한계점이 있었던 게 LCD TV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영상 같은 경우를 바로 쏠 수 있는데 네. OLED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에너지를 변환해서 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레드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번지는 현상이 나왔다 보니까 단가가 높고 이 부분이 좀 작은 용도로는 쓰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율이라고 하죠. 실제 제품을 출시해서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율이 잡혔고 그다음에 LCD 같은 경우가 기업에서 이제 내놨을 때 마진이 없을 만큼 단가가 빠졌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OLED로 넘어갈 개연성은 충분한 상황에서 앞에 이제 제품을 내놓는 주체 같은 경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품을 내놨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다 하면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 LCD 그다음에 OLED 기타 이제 플랫폼 단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OLED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 출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플의 OLED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네. OLED 탑재로는 처음으로 내놓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한 1,000만 대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안에서 OLED 패널 같은 경우가 소재가 보통 뭐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널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겹쳐서 출시가 되게 돼요. 네. 두 개가 겹쳐서 출시가 되게 되면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하나가 들어가던 게 두 개로 겹치면은 기본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가 더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한 4월에 출시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미리 제품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한 네. 6개월 이전에는 이제 주문이 나오게 되죠. 네.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하면은 이제 3분기 말 4분기에는 실적에 기본적으로 일부로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기점으로 제품에 대한 측면의 출시는 바라보는데 네. 실적의 반영은 일부가 이제 4분기부터 가능하기에 미리 네, 되니까요. 네.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기점에서 이제 OLED 관련 소재주들은 네. 바라봐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앞서서 두 개를 겹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사님. 그럼 네. 이 두 개를 겹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하나의 패널이 들어갈 땐 그 색을 구현할 때 만약에 뭐 이게 컬러의 강도가 10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10이면은 가장 편한 구현은 아니란 말이죠. 네. 30이 편하다고 하면은 두 개를 겹치면은 30에 가깝게 이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 30에 가깝게 구현이 되는데 단가가 만약에 뭐 스마트폰 대비해서 5배 비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 정도의 가격으로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겹쳐서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결론은 눈으로 보기에도 편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제는 뭐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실제 출시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 OLED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우선 가장 기본으로 네. 봤어요. 소재란 점을 놓고 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고객사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이쪽에 납품하는 회사를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소재가 빛에너지 같은 경우를 이제 열이나 전기를 빛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네. 이 전화를 하는 소재 업체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OLED 태블릿이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시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하나로만 딱 끝난다고 하면은 실적이 한번 일회성으로 나오고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근데 상반기 태블릿 하나,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폴더블 OLED 같은 경우가 출시의 예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내후년 같은 경우도 한 개 모델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 OLED를 탑재한 태블릿 같은 경우가 출시가 안 됐어요. 스마트폰 네.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 출시하는 원년이 내년이고 매년에 한 개 모델씩 출시를 하니까 이제는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는 공백이었고 내년에는 좀 턴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 적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배에서 네. 2배 정도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실적 기준으로 한번 비추어 보여요.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이 한 320억대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실적만 보자면 확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출시하는 OLED에 관련된 제품 부분에 영업이익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면 실적이 여기에서 한 400억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열어둘 수 있겠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1,857억 원 정도 네.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 한 2조 원대까지도 목표로 가능한 그런 체력이 나요. 그렇다 보니 베스트 케이스로 한 2조 원대까지 열어둘 수 있겠고요. 네. 우리가 평균 케이스로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보통 가장 좋은 시나리오 하나, 네.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하나, 평균적인 시나리오 하나를 실적을 중심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중반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조 5천억 원대, 네. 예, 베스트로 나온다고 하면은 한 2조 원대. 그렇지 않은 실적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네.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된 그 패널을 탑재한 OLED 모델 같은 경우가 출시가 지연되거나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보다 뭐 한 분기나 그런 정도로 지연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이게 뭐 출시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보니 네. 지금 기점으로는 내년을 보고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자님, 그러면 사실 좀 급하게 올라간 감이 일봉상으로 보니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가격 전략은 저희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뭐 종가 기준으로 접근도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 같은 경우는 내년을 놓고 말씀드린 시나리오고 네. 딱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최근에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짧은 매매, 시장도 감안해서 그런 점을 반영을 했어요. 목표가는 49,000원. 네. 우선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짧은 기준의 목표고 네. 짧은 매매의 목표고 네. 예, 충분히 내년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손절가는 43,6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매수를 했다가 보통 우리가 내년에 좋게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네. 그때는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준에서 손절에 대한 부분에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네. 한 10에서 15%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하락했을 때는 기업에 대한 변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손절가는 43,6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미국발 그래도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0.62%의 약세를 보이면서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2,394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집니다. 힘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773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1억 원, 기관은 4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0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규모는 조금씩 다른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2차 전지 쪽이 네. 하방을 못 잡아줬죠. 네. 못 잡아주다가 그래도 변동성은 줄기는 했는데 또 다른 변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네. 있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반등세가 나오다가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락세로 마감 예정에 있죠. 마감 예정에 있는데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HBM 단의 후공정에 대해서 기대되었던 종목들도
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었어요. 지금부터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D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렇다 보니 장중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뭐 4분기 내년을 보고 움직일 수 있기에 HBM당 후공정 같은 경우는 무작정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밸류 매력이 있는 쪽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시장을 아직 사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그 정책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용도로 직접 시장을 매수하지 않고 매수가 강했던 엔터 업종이라든지 이쪽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보여요. 전에도 출연했을 때 좀 확인해야 된다는 점, 수급에 대한 점을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도 좀 수급에 대한 부분에 주저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수급에 대한 주저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수급 양상 앞서서도 제가 짚어드리긴 했는데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관찰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하방을 잡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장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파란불을 켰지만 업종별로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전기 가스업에서 4%대 상승률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호실적을 발표했던 한국전력의 효과로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업이 0.9%대, 보험업종이 강보합권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종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락문화 업종이 크게 빠졌습니다. 4%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서비스와 반도체 업종 역시도 2% 혹은 3%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취를 감춘 공매도 금지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님께서는 코스피 2,40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투자는 금리와 실적을 염두에 두고 하자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의 CPI와 셧다운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전반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이제는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오늘 발표가 있죠. 오늘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보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다시금 위로 상승하는 경우가 나타났을 땐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봐야 될 건 지금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최근에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완벽한 디커플링 장세입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실적이 나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IT단은 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형 IT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정도로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이익 대비해서는 밸류가 목에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로 이게 맞춰서 강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지금은 첫 번째로는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유입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구체적으로 지수 레벨을 정해놓고 접근하기보다는
네, 아직은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수급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좀 어떤 섹터에 내일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 최근에는 네. 시장 같은 경우가 뭐 미국과도 디커플링 형태에 있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그래도 반응을 하는 형태고요. 개별주의 반응 같은 경우는 일정의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은 뭐 AI 업종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가 개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10월 달, 9월 달 이 기점에서 삼성에서 그 플랫폼 같은 경우를 출시 예정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외부를 통해서 출시를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직접 출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뭐 개별주, 뭐 엠노라든지 솔트룩스 이런 종목이 강하기보다는 뭐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정을 기점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좀 수급적인 이벤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MSCI 관련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이 되는 기업이 있고 편출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편입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뭐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 지수를 연동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액티브 자금이죠. 직접적으로 시장 종목을 찍어서 사는 자금들이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벤트가 실제화됐을 때는 되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편입 기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되려 주가의 변동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MSCI 반기 리뷰가 발표가 임박해 있는데 변동성에 유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저희가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셧다운 우려감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제기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진짜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이번에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트럼프 측 측근으로 됐죠. 그렇다 보니까 셧다운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불거졌어요. 실제 충분히 단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셧다운이 나타났을 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신용등급 강등까지 함께 나타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셧다운이 나타났을 때는 하루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수정이 돼서 셧다운이 없는 걸로 됐기에 바로 반등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아요. 지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일선 이상, 60일선 기점으로 상승을 해 있기에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이게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매도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지수에는 크게 실익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셧다운과 관련된 이슈는 결론은 발생 가능한 측면은 있는데 미리 이 부분을 놓고 좀 막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기에는 지수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생을 했더라도 바로 봉합이 돼서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미리 매도는 할 필요가 없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가능해서 매도를 단행한다 그러기에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셧다운 가능성은 있겠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빗썸이 이제 가상자산 업계 처음으로 상장을 도전하면서 관련주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상장이 성공을 한다면 관련주도 저희가 어떤 쪽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흐름이 또 나타나게 될까요? 가상화폐가 강했을 때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강할 것 같습니다. 뭐 두나무 지분을 7%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테마로 많이 움직였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연속해서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딱 한 가지 포인트죠. 해외 현물 ETF 출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좀 강한 측면이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 비트코인의 유동성도 좀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딱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뭐 나의 포트에 주도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이벤트가 있을 때 좀 짧은 매매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낫고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련주보다 코인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해주신 의견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한미반도체와 뷰노, 펄어비스를 구조해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미반도체와 뷰노는 보유, 그리고 펄어비스는 하방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덕산 네오루스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애플발 OLED 시장의 훈풍이 기대되는 만큼 이 종목을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로는 삼성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AI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